선생님 가족이라면은 신경치료를 하시겠어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제 답은 같은 치아라도 저희 병원에 그냥 오신 환자분이라면 신경치료를 하고요, 저희 가족이라면은 신경치료를 안 할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정과 전문이고 신경치료는 할 줄은 알지만 거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라 보존과 전문의 지망생 조병주의 입장에서 그냥 제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신경치료란 무엇이냐, 제 예전에 이제 치아 해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치아 안쪽에 차고 뜨겁고 아프고 이런 걸 느끼는 신경이 들어있어요. 치아 안쪽에 신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충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신경까지 충치가 퍼지게 되면 이 신경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아 안쪽에 있는 신경을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인공 재료로 그 안에를 채워 넣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 안쪽까지 세균이 퍼지게 되면은 신경치료를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권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신경치료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치아를 발치해버리실 게 아니시라면은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찌라시 같은 방송들을 보면은 무슨 솜을 물고 있으면은 전신 질환이 해결이 된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고, 그런 거 중에 하나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암이 생길 수 있다, 뭐 발암물질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 치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을 씌우는 게 정석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제 가족이 오면은 신경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치가 치아의 겉에서부터 생기다가 조금씩 더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까지 이 충치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충치의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으시다가 충치가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면은 환자분들이 조금씩 증상을 느끼기 시작을 하세요. 이게 하루 종일 아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뭐 이런 이제 증상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단 걸 드실 때 가끔 아픈 느낌이 드신다거나 찬물을 먹을 때 가끔 시리시다거나 이런 이제 증상의 초기에 대부분 내원을 하시는데요. 이 단계는 대부분은 완전히 신경 안쪽까지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치가 신경에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저희 가족이라면 어떻게 치료를 하냐, 가급적이면 신경 위쪽에 있는 충치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신경은 제거를 하지 않고 그 위에 어떤 보호막이라든지 그런 재료로 신경을 덮어주는 치료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신경까지 세균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큰 충치만 제거를 하고 그 위를 치과 재료로 덮어주었을 때 더 이상 염증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치아가 회복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 가족이라면은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는지를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라고 한다면은 세균이 신경까지 완전히 감염을 시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서 신경치료를 그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증상이 별로 없다면은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경치료를 해야 되지만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길게 봤을 때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치아보다 더 약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신경치료를 한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발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안 하고서 이제 지켜보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모든 환자들한테 다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지, 왜 가족은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냥 환자는 그렇게 치료를 안 하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에 매우 가깝게 충치가 퍼져 있는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겉에 충치만 제거를 하고서 치과용 재료로 막아놓는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되면은 통증이 다시 생기고 신경치료를 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자분께서 분명히 힘들게 마취를 하고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받으셨는데 집에 갔더니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치아가 오히려 더 아프고 통증이 그대로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환자분들은 저희를 신뢰하지 못하시고 컴플레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때 돼서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 치료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치아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조금 더 보존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안 하고서 한번 지켜보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신경이 죽을 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80% 9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신경치료를 미리 권해드리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첫째,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라면은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애매한 정도의 충치라고 한다면은 보통 선생님들께서 일단 뭐 충치를 제거를 좀 해보고서 판단을 하자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신경치료를 안 하고서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치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들으셨을 때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냐, 처음에 치료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불만을 가지시기보다는 이 선생님이 그래도 가급적이면 나를 가족처럼 생각을 해서 한 번이라도 치아를 더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셨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환자분들께 조금 더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